안녕하세요. 등록금 동결 정책에 대해 발표할 아동학 전공 임수민입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입론과 근거, 예상 반론 재조정을 거쳐 토론 문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올해 2025년부터 전국 대학 199곳 중 131곳이 17년간 지속되었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09년 국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대학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 학부모 부담, 그리고 엄중한 시국상황을 숙고해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서한을 각 대학에 보냈으나 올해 대학들은 이 등록금 지원 포기로 인한 결손액보다는 자체적인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많은 사립대학과 일부 국공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러한 기조에 동참해 등록금의 4.2%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내 교육 환경은 이미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올해 주요 22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록금 인상 대학 수 131곳 중에 사립대학교는 120개교,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11개교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찬성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첫 번째로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라는 문제와 국내 대학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학의 재정난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우수교원 유치의 어려움과 교내시설 보수 작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기초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수교원 유치의 어려움의 경우 이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져 왔지만 물가 상승의 영향이 더 크기에 우수교원 유치 정책과 교내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더 이상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국내 대학의 경쟁력 하락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연구비로 이 외국 대학과 공동 연구 수주가 어려워지고 외국인 석박사 유치 비율과 국제 공동 저술 논문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평가하는 국제와 세계화 지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와 논문은 국내 여러 분야의 발전 기조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국가적 경쟁력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따른 반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상되는 반론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은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반론인데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대학 진학률이 아닌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금전적인 이유로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을 높이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의 대학 재정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반론이 예상되는데요. 등록금 수익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경우 대학들은 독자적인 발전이 이뤄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학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의존 속에서 대학 운영을 이어나가게 되고 사립대학 또한 의존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정부의 개입 아래 대학 간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비와 같은 국가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 재정난의 문제는 해결하며 대학 기타 재정난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입으로 해결할 때 대학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반론은 대학의 예산운영 구조만 변경해도 재정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반론인데요. 대학의 예산운영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재정난의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3,144만 원에서 4,38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1년부터 2022년 11년간
사립대학 연구비가 18% 감소했고 실험실비는 26.1% 감소, 도서구입비는 25.5% 등의 평균적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용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정학 문제 해결 시도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 운용 구조가 아닌 금전적인 규모에 대한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은 대학 교육을 위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 대학 운영은 국가대학 간의 경쟁을 저하하고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대학은 독자적인 등록금 결정과 경쟁을 시행하고 인상을 재개함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인상 시 정부의 규제는 교육 환경 개선에도 대학 발전에도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등록금 동결 인상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해보고 싶은 토론 문제에는 첫 번째로 등록금 대신 대학 재정을 지원할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싶고, 아까 예산 운용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산 운용 구조가 변경되어야 할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예산 운용 구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인상 효과는 같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